전쟁, 물가, 금리, 요즘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죠.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어붙는 정도는 달랐는데요. 중산층의 심리가 가장 많이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장보러 나온 시민들, 작년과 확 달라진 물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만큼의 기존 양을 채워서 담으려면 뭐 한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배 이상은 조금 더 줘야지. 높은 물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소비자 동향조사.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뛸 거라고 보는지 물었더니 3.9%로 집계됐습니다. 5월보다 0.6%포인트나 올라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지면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 역시 5월보다 6.2포인트 하락해 96.4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앞으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생활 형편은 어떻게 전망할까? 정부에서 좀 더 명쾌한 해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뭐 기름값 오르지. 불안감은 더 먼 미래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자라서 뭐 돈을 벌어도 자기 앞가림막 힘들 거고 저 노후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한 달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안 좋아서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생활 형편 전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계층은 월 소득 300에서 400만 원 사이의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산층의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심리지수가 떨어지면 3개월쯤 뒤에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월 들어 3주 사이에 세계 증시는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7%,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홍콩 항생 지수는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12%나 하락했습니다. 유독 한국만 더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무려 18.7%나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28%나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률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금리가 빠르게 올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을 바꾸지 않고 더 씁니다. 잘 안 팔립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따라서 잘 안 팔립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도 이달 들어서 9%나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덮친 작년과 재작년에 TV, 노트북,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던 것도 뒤늦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재택이나 원격 교육 때문에 노트북도 사고 데스크탑도 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당겨진 거죠. 미리 많이 샀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언제쯤 안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인데 당장은 그 끝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당장 우리나라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기준으로 5달 연속 올랐는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 결국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생산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은
1년 전보다 82%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기도 했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거래엔 달러가 쓰이는데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오는 셈이 됩니다.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5%대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만큼 빨리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빅스텝은 2번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의 후유증은 소비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는 곧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미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글로벌 물동량 교역 자체가 줄어든다,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이유가 별로 없게 되겠죠. 이번 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역 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투자하기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분들. 네, 뭐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확 꺼졌죠, 어저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게 이제 작년의 이슈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뭐 이야기하면서 올까 말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확정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화두는 이제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건데 그것도 얼마 올릴까?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게 연말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역시도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한 3.4, 3.5다.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시장의 이슈는 뭐냐? 과연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지금 또 하나 월스트리트 비롯해가지고 주식시장의 화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쪽, 아니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둔화 정도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맞붙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경기 침체가 이긴다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실은 인플레보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러부터는 앞으로 이제 바닥을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경기 침체 쪽으로 좀 손이 올라간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깨고 100을 그대로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비, 특히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이 경제 참여자들이 이렇게 소비 심리,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될 것으로 본다면 결국 이것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믿음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물가 큰일입니다, 지금. 5%. 우리 빅스텝 가능성이 큰 건가요, 지금? 매우 높아 보이고요. 7월 2일, 이번 주 말 토요일일 것 같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저는 6자를 보게 될 것 같아요. 6%대를요. 이제 6월을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은 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뭐 떨어뜨릴 요인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6자를 보면 우리가 얼마만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확실한 건 2000년 이후로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 게 1998년 11월경이었습니다. 20년 만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년도 이제 더 된 거죠. 거군요. 한 24년 만에 이제 6%대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7월 13일 날 있게 되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또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자가 나오면 빅스텝은 무조건 0.5%포인트 빅스텝이 나오는 거고요. 한 5.8, 5.9면 좀 애매하지만 5.9가 나와도 이제 빅스텝이라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빅스텝을 밟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 저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가계부채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지만 가계부채 큰 지금 위기고요. 지금 0.5%나 금리를 올리면 이 가계부채 부담은 커지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올라가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월급은 올리지 마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또 어제 파장이 컸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월급쟁이가 봉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어제 코멘트 좀 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제 고임금 근로자를 겨냥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대기업 잘 나가는 회사들은 좀 올리지 IT 마라. 기업들에서 뭐 더 올리면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게 전체 임금 올리지 마라 쪽으로 이야기를 확대된 것 같은데 제가 좀 포인트를 맞췄던 것은 이제 고임금 근로자가 있고요. 고액 자산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핏 그 두 계층을 같이 생각하지만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쪽은 근로를 하면서 고임금을 받는 거고 고액 자산가는 자산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경제 정책이 고액 자산가에겐 좀 혜택 관대하고요. 하고 그렇습니다. 헷갈리지만 둘은 다르거든요. 고임금 완전히 다르죠. 근로자는 오히려 사회 계층 역전에 있어서는 이 고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왜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누지? 뭐 그런 부분이 그런데 어제 노동자들 월급 그 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반발한 것은 왜 모든 희생을 이 근로해서 먹고 사는 임금 노동자의 희생으로 막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반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고임금 노동자라 그래도요. 그 취지를 가만 살펴보면 고임금 임금자들을 올려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아니면 마치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하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주려고 했는지는 실은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워딩 자체로도 고임금 근로자가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들 글쎄요.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지 말아라는 얘기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잘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주의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능력주의, 실력 경쟁이기 때문에 실은 더 줘라가 오히려 그 패턴에서는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그 발언이 분노를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산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듯한 어떤 정책이나 지금까지는요. 발언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법인세도 깎아준다 그러고 부동산 가진 분들 세금 깎아준다 그러고 이러면서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하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분노들이 어떤 확산된 것 같습니다.